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10일 수요일 새벽이고요.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한번 봐볼게요.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 이후 상승을 하더니 급락이 한번 나와졌습니다. 그중 나스닥이 0.66% 하락 중이고 반도체주를 대표하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마이너스 1.53% 빠졌습니다. 이 여파로 이 야간 선물이 한때 마이너스 4%가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늘 오전장은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오전에는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권장드립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시작한 이유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뉴욕 NBA 결승전을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거의 합의가 2일에서 3일 안에 가능하고 서명이 완료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는 건 국제 유가가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 압력이 줄고 물가가 잡히게 되면 연준이 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 기대감이 오늘 미증시를 잠깐 끌어올린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지난주 폭락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고용보고서 쇼크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였는데 그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가는 다시금 꺾여 내려왔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발언을 무려 37번이나 반복을 했고 매번 협상이 틀어지거나 교착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란 측도 오늘 최종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며 반박을 하고 있죠. 트럼프가 2, 3일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미 수십 번 같은 말을 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상승이 이 기대감 하나로 나온 것인 만큼 협상이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면 내일 오전의 반등이 다시 꺾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장 이번 주 안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밤 이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지난주 고용보고서가 예상의 2배로 나온 상황에서 물가까지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미증시 상승 흐름이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6월 12일에는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이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한국 주식을 팔고 있고 12일 상장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압력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6월 15일에서 16일에는 일본은행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이게 삼성전자랑 무슨 연관이 있냐 하실 수 있는데 금리를 현재 0.75%에서 1%로 올릴 가능성이 90% 이상인데 이렇게 되면 이 엔화를 빌려서 한국 주식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바로 6월 18일 FOMC 금리 결정과 함께 나오는 점도표가 발표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 점도표인데요. 이 점도표는 1년에 딱 4번만 나오는데 연준이 앞으로 이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에 대한 방향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오전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현재 미증시와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라 오전장 시작이 약하게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의 첫 번째 진입 타이밍을 권장드립니다. 트럼프 종전 기대감은 살아있고 이란 협상이 진전될 경우 오전 중에 빠르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만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오늘 오전 약하게 열리는 구간에서 첫 번째 비중을 담아두고 이후 물가지수, 스페이스X 상장, 일본 금리, FOMC 등 이벤트들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추가로 담아가는 걸 권장드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가격에서 사고 얼마나 나눠 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기 어렵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 잡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 중이시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삼성 보유
아직 진입을 안 하셨고 분할 매수 기준을 잡고 싶으신 분은 삼성 매수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오늘 오전장부터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유해 드릴게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증시와 야간 선물이 빠지고 있는데 오전에 사는 게 맞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종전협상의 불확실성, 스페이스X 자금 마련, 일본 금리 인상 우려 등 전부 날짜가 정해진 이벤트들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6월 12일, 일본 금리 결정 6월 15일에서 16일, FOMC 점도표는 6월 18일, 이 이벤트들이 하나씩 지나갈수록 지금 삼성전자를 짓누르는 압력이 하나씩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빠진 가격에 조금씩 담아두게 된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이것까지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점점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전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를 할 때 이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한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보유 또는 매수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당장 오전장에 있을 변동성 속에서라도 명확한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전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꼭 함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